안녕하세요. 분석가의 탈을 쓴 야구팬 공려입니다. 어느덧 2026년 시즌도 올스타전을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후반기 키플레이어 투수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움에서 선정한 키플레이어 선수는 박준현 선수입니다. 박준현 선수 올해 13경기 1승 5패 61.1이닝 ERA 4.99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준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한 이유는 키움이 밀어줄 투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박준현 선수는 13경기 등판했는데 모두 선발로 기용됐습니다. 또한 팀 차원에서 신인 인점을 고려했는지 모든 등판이 6일 이상 등판 간격을 가지면서 등판을 했는데요. 이 점으로 미뤄보아서 키움 히어로즈는 박준현 선수를 선발 투수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발 투수로서 기용할 생각을 설종진 감독이나 구단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박준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놓았냐면은 우선 키움의 국내 선발진은 두 자리는 확정이에요. 안우진 그리고 하영민 선수. 이 두 선수는 아마 내년에도 키움이 외국인 투수를 2명 기용한다면 3, 4선발, 1명 기용한다면 2, 3선발로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4선발, 5선발을 찾아야 되는데 올해 선발로서 키움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낸 투수들은 배동현, 김유나, 박정훈, 오석주, 정세영, 정현우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준현 선수가 이 다른 4, 5선발 경쟁을 하는 투수들보다는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여요. 이닝 소화력이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좋은 건 또 아니지만 기대하는 4, 5선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 투수들 중에 정현우 선수랑 박준현 선수는 가장 어리기 때문에 유망주들의 육성을 기대를 하는 키움에서는 박준현 선수가 정현우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가장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박준현 선수가 잘하게 되면 키움이 앞으로 더 많은 시즌에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투수라고 보여서 2026 시즌 하반기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SG 키플레이어 투수는 김민준 선수입니다. 올해 8경기에 나서서 4승 2패 37.2이닝 평균 자책점 4.30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SSG 투수진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선발 붕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즌 초에 김광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외국인 투수들도 전반기에는 모두 부진했죠. 거기다가 아시안커트로 데려온 타케다 선수까지 기대했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더 뼈아팠던 거는 국내 투수들도 모두 무너졌다는 건데요. 오늘까지 SSG 국내 투수진은 퀄리티 스타트를 10회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투수를 다 합쳐도요. 거기다가 국내 선발 중에 선발 등판 시 평균 5이닝을 소화해주는 투수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국내 투수들 중에 기회를 부여받은 투수는 김건우, 최민준, 김민준, 백승건, 전영준, 이기순 이렇게 총 6명 정도가 기회를 받았는데요. 이 중 백승건, 전영준, 이기순 선수는 모두 3경기 이하 선발 등판을 하면서 팀에서 선발 투수로 생각하는 자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SSG에서 선발 기회를 주는 투수는 김건우, 최민준, 김민준 선수 정도인데요. 이 중 시즌 전에 2선발로까지 생각을 했다는 김건우 선수는 지금 갈수록 성적이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팀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월, 6월 갈수록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 평균 자책점, WHIP 모두 올라가면서 팀에서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선발 등판 기회를 많이 받은 다른 선수인 최민준 선수는 지금까지 14경기 선발 등판했는데 그중 10경기가 퀵후크를 기록하면서 SSG에서 기대를 하는 이닝 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는 불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불펜에서 좀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김민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이 투수들 중에 가장 지금 현재 기대감이 높고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총 8경기 등판했는데 그중 3경기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김민준 선수도 평균 소화 이닝이 5이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국내 선발들보다는 평균 이닝이 가장 긴 투수에 속하고요. 거기다가 단순히 이닝만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준 선수가 SSG에서 하반기에 기대해볼 만한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SSG는 26년도 하반기에는 아빌라, 해치, 김건우, 김민준 선수로 아마 선발진을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 아빌라 선수랑 해치 선수는 교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라면 아마 계속 기용이 되게 될 텐데요. 제가 김민준 선수를 기대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SSG에서는 지금 김민준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김광현 선수가 어깨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 소포모어 징크스를 앓고 있는 김건우 선수가 내년에는 또 어떤 성적을 올릴지 모른단 말이죠. 김민준 선수가 후반기에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 내년에도 변수가 많은 SSG 선발진에 쉽게 김민준 선수가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김민준 선수가 하반기 SSG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데에서 제가 선정한 키플레이어 선수는 박정민 선수인데요. 올 시즌 40경기에 나서서 5승 2패, 9홀드, 1세이브, 35.2이닝 투구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 4.33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정민 선수를 롯데에서 키플레이어로 꼽는 이유는 올 시즌 롯데는 성적이 급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마지막 계약 기간이고, 또한 팀 내에서도 윈나우를 기대하고 데려온 감독인 만큼 올 시즌에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기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롯데 투수진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비슬리, 로드리게스, 박세웅, 김진욱, 나균환, 거기다가 불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최준영 선수, 김원중 선수가 축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불펜 투수들이 선발 투수가 내려간 다음 이 두 투수한테 어떻게 이어주느냐가 롯데 투수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박정민 선수가 생각보다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불펜 투수 중에 가장 삼진이 많고 클러치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기용되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정민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 많이 기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박정민 선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좌타자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타자에 비해서 좌타자한테는 분명히 성적이 좋지 않은데 지금 롯데 투수진에서 10경기 이상 기회를 받은 투수가 3명입니다. 박세진, 정현수, 홍민기, 세 투수 다 롯데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성적과는 좀 거리가 있는 투수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말은 박정민 선수가 좌타자의 약점을 보이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든 결국에 그 상황을 끊어줄 수 있는 투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용 선수, 김원중 선수가 못 나올 때 박정민 선수가 가장 1순위로 기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시즌 롯데의 하반기는 박정민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NC 키플레이어는 토다 선수 뽑았는데요. 19경기 5승 8패 98이닝 평균 자책점 5.23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다 선수의 장점은 아시아 쿼터로서 왕앤청, 웰스와 함께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투수라는 점인데요. 선발 등판 시에 평균 이닝이 5이닝은 확실히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다 선수의 단점이라고 하면 피홈런이 좀 많은 유형이라는 것, 그리고 리그 평균보다 삼진과 볼넷이 모두 적은 투수입니다. 한마디로 타자들을 맞춰 잡는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수비진에 따라서 성적이 또 많이 갈리는 투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다 선수에게 시즌 내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닝 소화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등판에서는 5이닝을 충분히 넘기고 있지만 최저 투구수랑 최대 투구수가 정해져 있는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닝당 공 개수가 얼마 정도로 소화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투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제 생각엔 다른 아시안 쿼터들보다는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다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NC의 냉정하게 4, 5선발로 기대받는 투수가 없습니다. 올 시즌 NC 선발진은 테일러, 라일리, 구창모 선수가 1, 2, 3선발이죠. 근데 문제는 신민혁 선수가
부상 이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발 기회를 받은 투수들을 보면 WAR 0.2를 넘기는 투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에 1, 2, 3선발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 선발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NC가 5위와는 격차가 좀 나고 있는 7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펜이 엄청나게 강한 팀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NC는 올해 몇몇 경기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불펜 운영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선발의 활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5선발로 기회를 받고 있는 투수 중에 토다 선수를 제외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투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투수가 NC에서 생각하는 5선발 후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경, 원종혜 선수 모두 평균 자책점 6점 후반대, 거기다가 이닝 소화력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선발 자원을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뚜렷한 선발 투수가 나오기에는 올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이 이제 40경기 전후로 모든 팀들이 남았는데 5선발 투수가 적으면 6경기, 많으면 8경기 정도 등판할 경기 수인데요. 아마 시즌이 뒤로 갈수록 편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NC는 결국 5선발을 없애고 1, 2, 3선발 그리고 4, 5선발 중에 괜찮은 투수, 이렇게 4선발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에 4선발로 기용할 투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토다 선수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물론 1, 2, 3선발의 활약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토다 선수가 최소한의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고 대량 실점으로 무너지지 않아야만 NC가 올해 가을 야구를 가는 확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다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뽑은 하반기 한화의 키플레이어 투수는 조동욱 선수입니다. 올해 52경기 출장하면서 1승 1패 9홀드 1세이브 39.2이닝 ERA 4.08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동욱 선수 관련 기록을 살펴보다가 좀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조동욱 선수가 뛴 경기 수가 왕옌청, 류현진, 진머맨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자완 투수들의 경기 수를 모두 합쳐도 조동욱 선수가 경기 수가 더 많더라고요.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한화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완 투수는 조동욱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동욱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물론 희소성이 있는 자완 불펜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화 구원 투수들 중에서 좌타 상대로 가장 성적이 좋은 투수입니다. 또 주자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데 주자가 없을 때보다 주자가 있을 때 성적이 더 좋은 선수입니다. 팀에서 좋아하는 불펜 투수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올 시즌 후반기 한화 불펜의 포인트는 저는 조동욱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한화에서 선발 투수 3명이 모두 좌완입니다. 류현진, 왕옌청, 진머맨 모두 좌완이죠. 올해 조동욱 선수의 기록을 보면 52경기를 등판했는데 1이닝 이상 투구가 4번밖에 없습니다. 좌타자들을 상대로 저격용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매우 짧은 이닝만 소화를 하고 내려가는 투수예요. 그런데 선발 투수들이 좌투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른손 구원 투수가 올라간 다음에 조동욱 선수가 기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에 상대팀 좋은 좌타자가 나온다고 하면 조동욱 선수가 웬만하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조동욱 선수가 불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하나 불펜의 교통정리가 조동욱 선수에게 달려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아 키플레이어로 선택한 선수는 성영탁 선수입니다. 올 시즌 38경기 2승 1패 4홀드 12세이브 39.1이닝 평균 자책점 3.66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영탁 선수에게 올 시즌은 좀 힘든 시즌이에요.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마무리로 기용이 되다가 몇 경기에서 블론 세이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집단 마무리 체제로 기용이 되게 되고 또 성영탁 선수 개인으로서는 이제 9회 고정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기용이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성영탁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냐라고 하면 지금 기아에서 성영탁 선수보다 성적이 뚜렷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투수는 제 생각엔 2명 정도인데 조상우 선수 그리고 곽도규 선수입니다. 이 중 곽도규 선수는 부상 이후 회복한 첫 시즌이기 때문에 팀에서 관리를 위해 이기는 상황에 무조건 기용해야 되는 마무리로는 기용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마무리 후보에서는 제외를
교체를 했고 조성우 선수는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죠. 그래서 마무리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단 제가 성학탁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성학탁 선수가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 성학탁 선수를 1군에서 계속해서 기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기는 상황에서요. 사실 성학탁 선수가 작년 시즌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구속이 엄청나게 느려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삼진은 이닝별로 비교를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넷이 크게 늘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맞고 있어요. 결국에 적극적인 승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는데 결국에 피안타, 피장타, 피홈런 이게 모두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성학탁 선수의 적극적인 승부구들을 기다리지 않고 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장타를 어떻게 억제하느냐 그리고 올 시즌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반대손 타자 즉 좌타 상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성학탁 선수의 올해 성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기아가 5위로 마감을 하느냐 더 떨어지느냐 더 상승을 하느냐는 성학탁 선수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갈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아 키플레이어로 성학탁 선수를 꼽게 되었습니다. 제가 뽑은 두산 키플레이어 투수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29경기 출장하면서 1승 2패, 7홀드 3세이브, 31.1이닝, ERA 2.59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두산 불펜을 보면 우원 3명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균, 김정우, 이영하 이 선수들이 불펜의 중심축으로 나서면서 두산의 불펜이 생각보다 좋다, 잘 맞고 있다 라는 인상이 듭니다. 사실 김태균 선수는 마무리로 시작을 했지만 부상으로 3주 정도 이탈한 사이에 이영하 선수가 마무리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투수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김태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구위가 좋다는 것 그리고 좌우타를 딱히 가리지 않는다는 점 김태균 선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김태균 선수를 꼽은 이유는 사실 KBO를 보던 팬들이면 김태균 선수가 좋은 투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후반기에 김태균 선수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관리를 받기 시작했어요. 최근 2년 동안 팀에서 혹사지수가 2등이었고 올해도 물론 3등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2등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가 좀 더 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공을 던질 환경이 만들어진 김태균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받으면서 중요한 상황에만 나와서 기용될 수 있다. 사실 최근 2년 동안 김태균 선수가 클러치 상황이 되면 기용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받으면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관리받는 김태균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김태균 선수를 후반기 두산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반기 LG의 키플레이어 선수는 웰스 선수입니다. 웰스 선수 올해 18경기 5승 5패 93.2이닝 투구하면서 평균 자책점 4.04 기록하고 있는데요. 웰스 선수를 선정한 이유가 토다 선수랑 비슷합니다. 사실 LG도 4선발, 5선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임찬규, 토러스트, 카라스코 선수 거기에 웰스 선수까지 4명의 선발은 고정인데 사실 LG가 생각하는 5선발 후보 선수들이 팀에서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고 송승기 선수는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정용 선수는 7점대 방어율을 기록을 하다가 결국 1군에서 말소가 됐고요. 이제 LG에게는 냉정히 선발 투수로서 더 시험을 해볼 만한 투수가 박시원 선수 그리고 양호진 선수 많지 않다고 보여요. 이 4명의 선발 투수들 중에 제가 굳이 웰스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이 선수가 허리 부상이 한번 있고 나서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NC의 토다 선수와 마찬가지로 더 기용할 만한 선발 투수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웰스 선수가 잘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꼽은 건데요. 웰스 선수 기록이 6월에 방어율 5점대, 7월에 방어율 7점대, 5월에 제외하고는 매달 5경기씩 등판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좋았던 6월, 7월에는 23.1이닝, 25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이닝에 비해서 삼진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 좋았을 때 모습이랑 비교하면 피안타율이랑 피홈런이 크게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볼넷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에 좋았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4,
4월에는 31이닝을 소화한 거에 비해서 안 좋았을 때는 25이닝만 소화를 했습니다. LG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웰스 선수가 반등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저는 웰스 선수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웰스에게 휴식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4이닝 후반에서 5이닝, 좋으면 6이닝까지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또 않습니다. LG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위기를 좀 맞았는데 결국에 반등하려면 선발 투수진, 특히나 그 중에서 웰스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웰스 선수를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삼성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뽑은 투수는 이승민 선수입니다. 올 시즌 50경기 등판해서 4승 16홀드 1세이브 46.1이닝 ERA 1.94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은 제 응원팀이기도 한데요. 저는 삼성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전반기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승민 선수가 없었으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승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정감 때문이에요. 최근 몇 년간 삼성 불펜은 약하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는데요. 사실 저는 올 시즌도 불펜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재은과 이승민의 우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승민 선수를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승민 선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투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려주고 있지만 김재은 선수는 지금 골반 불편감을 호소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재희 선수 부상, 최지강 선수 부상, 배찬승 선수는 아시안게임으로 시즌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될 것이고 미야지 선수는 아마 더 유의미한 기록을 기록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한 이승현 선수, 장찬희 선수, 김태훈 선수 정도가 이승민 선수와 함께 불펜에서 믿을 만한 카드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전반기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승민 선수가 너무 많은 경기를 뛰기도 했고 FIP가 높고 이 많은 경기를 던졌지만 이승민 선수가 체격이 크고 내구성이 좋은 투수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위를 얼마나 유지를 하면서 김재훈 선수 앞에서 혹은 김재훈 선수를 대체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가 삼성 투수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승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KT 키플레이어 투수는 스기모토 선수인데요. 올해 51경기 1승 2패 17홀 52.2이닝 투구하면서 평균 자책점 4.78 기록했습니다. 올해 스기모토 선수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많이 던졌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리그에서 등판 횟수는 전체 4위에 올라 있는데 2연투도 꽤나 많이 소화를 했고 3연투도 소화를 했고 거기다가 1군, 2군 합쳐서 모두 선발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혹사 지수가 가장 높은 투수죠. 물론 본인은 일본 독립리그 시절부터 이렇게 던져와서 오히려 쉬면 잘 못 던지겠다, 연투를 해서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스기모토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선수한테 클러치를 맡기고 있어요. 박영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스기모토 선수가 KT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손동현 선수, 이상동 선수가 지속적으로 기용이 되고 있지만 스기모토, 박영현 선수가 주축이 되면서 주건 선수나 이상동, 손동현 선수가 이 두 투수를 도와주는 모양새로 불펜 기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볼넷 비율이 굉장히 낮고 삼진 비율이 높은 스기모토 선수는 KT에서 현재 믿을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기모토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경기수 말고 딱 두 가지 기록이 더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피안타보다 바빕이 조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손 타자에게 약하다라는 기록이 눈에 띄더라고요. KT 불펜이 자원이 많은 그런 투수진은 아닙니다만은 다행히도 올 시즌에 KT 불펜 투수들이 저타 상대로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 투수들 중에 스기모토 선수가 이상동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좌타자 상대 평균 자책점이나 WHIP, POPS가 모두 2등, 3등 안에 들어가요. 결국에 클러치를 맡기는 상황에서 이 좌타자 상대를 얼마나 잘하고 박영현 선수에게 동점 혹은 승리 상황에 공을 넘겨줄 수 있느냐가
하반기 KT 투수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기모토 선수를 KT의 키플레이어로 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여우가 생각하는 플레이어 투수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 분석한 내용이다 보니 많은 분들과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각 구단 키플레이어 투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주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